반년 만에 그 골목에 갔어요.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3초 만에 다가왔어요. 처음 만났을 땐 17분이 걸렸는데 말이죠. 어떻게 기억한 걸까요? 고양이가 저를 쳐다봅니다. 2, 3초 정도요. 그리고 다가옵니다. 처음 만났을 땐 17분을 관찰했는데 이번엔 3초 만에 다가왔어요. 왜 이럴까요? 고양이가 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요. 고양이는 당신 얼굴을 기억한 게 아닙니다. 냄새로 기억했어요. 고양이 후각 수용체는 2억 개입니다. 인간은 500만 개예요. 40배 차이예요. 고양이한텐 냄새가 이름입니다. 당신의 독특한 냄새 조합이 당신 신분증이에요. 반년이 지나도 그 냄새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외 순간을 보세요. 고양이가 0.3초 만에 당신을 확인합니다. 냄새 한 번 맡고 바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실제 케이스가 있어요. 6개월 만에 제외했는데 고양이가 2, 3초 만에 다가왔습니다. 1년 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냄새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같은 사람이 향수를 바꿔서 갔습니다. 고양이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냄새는 비슷한데 뭔가 달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고양이 냄새를 많이 붙이고 간 경우예요.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간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배신한 건가?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옷, 같은 향수로 간 사람한텐 고양이가 평균 3초 만에 인식했습니다. 향수를 바꾼 사람한텐 15초가 걸렸어요. 5배 차이예요. 다른 고양이 냄새를 많이 붙인 사람한텐 일부 고양이가 아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 취급한 거예요. 고양이는 냄새를 카테고리로 저장해요. 안전한 냄새, 위험한 냄새, 중립 냄새. 당신 냄새는 안전 카테고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년 뒤에도 경계를 안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냄새와 함께 감정도 저장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밥 줬던 기억, 쓰다듬어 줬던 기억, 냄새만 맡아도 그때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오랜만에 길고양이 만날 예정이라면 향수를 바꾸지 마세요. 새 옷보다 입던 옷을 입으세요. 다른 고양이는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그래야 고양이가 즉시 알아봅니다. 냄새가 조금만 달라도 재회 시간이 5배 이상 길어져요. 고양이는 당신을 얼굴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냄새로 기억해요. 당신의 냄새가 고양이한텐 당신 이름입니다. 반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이름이요. 당신도 기억되고 있나요? 맑은 날, 이 고양이는 저를 5m 밖에서 지켜봤어요. 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같은 고양이가 1m까지 다가왔어요. 하루 만에 4m가 좁혀졌습니다. 맑은 날 음식을 줬어요. 고양이가 받긴 하는데 3초 만에 도망쳤습니다. 비 오는 날 같은 음식을 줬어요. 고양이가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심지어 더 달라고 쳐다봤습니다. 같은 고양이, 같은 음식이에요. 바뀐 건 날씨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맑은 날엔 고양이가 여유롭습니다. 먹이 구하기 쉽고 체온 유지 문제 없어요. 그러니 경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비가 오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먹이 구하기 어렵고 저체온증 위험이 생겨요. 이때는 경계보다 생존이 먼저예요. 안전은 나중 문제가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세요. 기온 5도 이하일 때 인간 접근 허용 거리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5m가 3m로 줄어든 거예요. 비 오는 날 음식 수용률은 280%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예요. 같은 고양이인데 날씨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겨울은 더 극단적입니다. 눈이 오면 고양이가 인간을 이동식 난방기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따뜻함이 절실하거든요. 실제로 영하 10도 이하에서 관찰했더니 고양이가 사람 60cm까지 다가왔습니다. 평소엔 3m도 안 왔는데 말이죠. 생존이 경계를 이긴 거예요.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 볼까요? 여름엔 고양이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인간 필요 없어요. 먹이도 많고 따뜻하니까요. 겨울엔 의존도가 폭발합니다. 한 연구에서 여름 대비 겨울 인간 접근 빈도가 350% 증가했어요. 3.5배입니다. 길고양이와 친해지고 싶다면 날씨 나쁜 날을 노리세요. 비 오는 날, 추운 날, 눈 오는 날.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따뜻한 음식을 주세요. 평소보다 더 고칼로리만 좋아요.
고양이는 생존을 위해 당신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처마 밑이나 박스로 간이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고양이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힘들 때 도와준 인간으로 기억돼요. 날씨 좋을 때 친구, 날씨 나쁠 때 가족이 됩니다. 고양이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그 한 번이 평생 기억으로 남아요. 다음 비 오는 날,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당신이 방금 고양이 한 마리를 쫓아냈습니다. 그 순간 담장 위에서 5마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이 동네 모든 고양이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길고양이는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리 전체가 정보를 공유해요. 당신이 고양이 한 마리한테 한 행동을 다른 고양이 5마리가 목격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한 번 찍히면 최소 3개월간 그 동네 모든 고양이가 당신을 피합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이미 평가는 끝났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고양이 한 마리에게 진심으로 잘해줬어요. 그런데 2, 3일 뒤 갑자기 고양이가 3마리로 늘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5마리가 됐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고양이가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이 인간 괜찮아. 음식도 주고 해치지도 않아. 이 정보가 무리 전체에 퍼진 겁니다. 이걸 소셜 러닝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다른 개체의 경험을 보고 학습하는 행동이에요. 특히 어미 고양이와 새끼를 보세요. 어미가 당신에게 다가가면 새끼들도 2, 3일 안에 따라옵니다. 하지만 어미가 당신을 경계하면 끝이에요. 새끼들은 몇 달이 지나도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미의 판단이 곧 무리의 판단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동료 고양이의 긍정 반응을 본 고양이는 첫 접촉 시간이 평균 60% 단축됐습니다. 평소 17분 걸리던 게 7분으로 줄어든 거죠. 반대로 동료 고양이가 위협받는 걸 본 고양이는 그 사람에게 평균 12주 동안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에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고양이 A가 당신한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양이 B가 멀리서 이걸 봤어요. B는 이렇게 생각해요. A가 그 음식 먹고도 살아있네? 독이 아니구나. 다음 날 고양이 B도 당신한테 다가옵니다. A가 안전성을 증명해 준 거예요.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생존 정보 공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고양이 한 마리를 괴롭혔다고 쳐보죠. 소리를 지르거나 쫓아냈어요. 고양이 B가 이걸 봤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고양이 B는 당신 근처에 절대 안 옵니다.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고양이 B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이게 평판입니다. 고양이 사회에도 평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마리와 진심으로 관계를 쌓으세요. 그 한 마리가 당신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몇 주 지나면 다른 고양이들도 당신을 다르게 볼 거예요. 실제로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들 보면 처음엔 한두 마리만 오잖아요. 근데 몇 달 지나면 대여섯 마리가 몰려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인간은 안전하다고. 길고양이는 당신을 혼자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채점합니다. 당신은 몇 점인가요? 길고양이한테만 잘하면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을 존중하세요. 고양이는 당신이 안 볼 때도 보고 있어요. 당신의 전체 행동 패턴을 평가합니다. 당신 점수 지금 몇 점인가요?